K무기의 성능은 어느덧 유럽 수준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방산 대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KF-21 개발과 관련해 2030년대가 되면 스텔스기를 양산하는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되는 건데요. 현재 5세대급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스텔스기 J-20은 엔진 문제로 인해 배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진정한 5세대 전투기 운용국은 미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도 4세대 전투기 개량을 통해 4.5세대 전투기로 그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4.5세대를 계속 개량해서 운용 중에 있음에 결코 우리 KF-21의 개발이 뒤처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KF-21은 우리나라 최초 독자 개발 전투기라는 타이틀 외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던 일본과 급이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현재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으나 그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일각에서는 5세대에 버금가는 한국의 KF-21을 모셔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군사 전문가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우리와는 여러모로 이리저리 얽혀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 5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51조를 단번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후보로 평가한 외신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자극을 받았던 것일까요? 곧바로 중국은 소셜미디어 웨이보와 틱톡에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사진과 동영상을 갑자기 올려왔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개발 중인 무기를 공개해 왔는데요. 우리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군사 동호인들이 찍은 것처럼 해서 슬그머니 소셜미디어에 올리곤 했죠. 이에 해외 매체에는 우리가 한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기사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 군사 전문 매체는 중국의 스텔스기를 짝퉁 F-35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디자인을 복사한 듯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는 건데요. J-35의 앞부분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가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F-35의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뒤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의 레이더 돔이 있는데 이는 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의 안테나로 보이는데 조종석 구조와 개폐 방식도 F-35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조종사용 표시 장치는 F-35가 예전에 썼던 전방 표시 장치를 장착했으며 엔진 배기구도 F-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이었죠. 이에 미국 군사매체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긴 했지만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전투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는데요.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하긴 했지만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했던 거죠. 또한 F-21을 베껴 만든 첫 스텔스기 J-20도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중국 내에서는 우리 KF-21을 견제라도 하는 듯 자국 스텔스기 J-35, J-20 등을 비교하면서 스텔스 성능에서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훈련기, 경공격기는 만들어봤지만 제대로 된 전투기는 처음 개발하는 나라이기에 4.5세대를 독자 개발했다는 건 기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항공전자 장비들을 모두 국산화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거죠. 일본은 과거 197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해왔었습니다. 2016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후 25분 동안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미쓰비시 X2라고 불리는 일본 최초의 스텔스기는 개발비만 우리 돈 약 4천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실전에 배치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엔진의 추력도 F-16보다 모자라는 것이었으며 랜딩 기어와 캐노피는 각각 T4 훈련기와 T2 훈련기의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개발비를 절감했었는데요. 이후 4세대 F2의 개발에도 성공한 일본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2018년 돌연 개발을 중이던 것이 개발 포기, 외국과 공동 개발이라는 등의 추측성 기사가 언론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문제였는데 F3의 개발 비용은 20조에서 30조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지만 엔진 개발 비용을 포함하면 우리 돈으로 50조에서 6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중전에서의 기동성 문제였는데요. 각국이 경쟁적으로 스텔스기의 개발에 나서고 있어서 향후에 공중전이 스텔스끼리의 전투가 된다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스텔스 기능이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적기의 꼬리를 물고 늘어져 기관총을 이용하는 것을 일컫던 도그파이트와 같이 기동성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스텔스기는 입구가 좁아 기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계상 연료를 탑재할 경우 무장 장착이 불가능한 전투기라고 봐도 무방했죠. 이에 스텔스기 양산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던 일본은 돌연 올해 7월 F3 개발 사업을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템페스트와 단일화할 것을 선언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뒤이어 템페스트는 영국 정부가 대형 방산기업과 손잡고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으려는 차세대 전투기로 5년 내 시범 비행을 거쳐 2035년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표에 일본과 벌써 일정 문제로 삐걱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거세진 상황에서 실전 배치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 한국에 빌어서라도 KF-21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한편 최근 우리 KF-21 시제기는 2차 시험 비행도 무난히 치르며 향후 스텔스 기술 전투기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KF-21은 앞으로 2200여 회에 이르는 비행 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한 뒤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종료할 예정 중에 있는데요. 이후 개발 성공 판정을 받으면 KF-21은 본격 양산에 들어가 2032년까지 우리 공군에 120여 대가 공급됩니다. 특히 보라매는 스텔스 기술을 부분 적용해 4.5세대로 개발된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KF-21은 최초 설계부터 5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적용해서 피탐성이 낮고 5세대로 대표되는 스텔스의 핵심인 내부 무장창 공간을 확보해 둠으로써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 등 5세대와 앞서 나온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들은 이미 개량을 통해 능력치를 끌어올린 상태고 KF-21은 추후 개량을 통해 잘하면 5세대급에 준하는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양상에서 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투기 구매를 미룬 동남아와 동유럽 일부 국가의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이 향후 배치될 경우 지역 공군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KF-21이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KF-21이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죠. 이에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웡도 최신형 제2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우리 방사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뼈아픈 전쟁이 오히려 후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성능이면 성능, 가격이면 가격, 그 어느 하나 뒤지지 않는 우리 한국의 방산 제품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